겉으로 보면 그냥 반도체 테마 하나 더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수급이 들어온 곳은 이름도 낯선 소재주였어요. 대장주가 먼저 움직였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얼마 전부터였어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유리기판 관심이 확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왜 하필 지금 유리일까요? 이 흐름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저는 15년 동안 이 시장에서 버텨왔는데요. HBM 초입이 딱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겨우 패키징이잖아 라고 할 때 돈은 메모리 본체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목은 언제나 작고 비싸게 움직이거든요. 완성품보다 좁은 관문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 이건 제가 15년 동안 뼈에 새긴 한 가지입니다. 숫자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겉으론 아직 조용한 것 같지만 미국 조지아 쪽 유리기판 전용 양산 라인에 지금 5,89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작은 공장 하나 수준이 아니에요. 2026년 말 양산이라는 시간표가 딱 붙어있는 판 자체를 갈아엎는 규모의 돈입니다. AI 반도체가 심장이라면 유리기판은 그 심장이 활활 타오르는 보일러 속에서 녹아버리지 않게 받쳐주는 갑옷입니다. 이 갑옷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칩도 고열을 버텨내질 못해요. 왜 시장이 지금 유리를 보기 시작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유리기판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돈이 어느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인텔이 2030년 이전 유리기판 도입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명시했습니다. AMD도 브로드컴도 2028년 전후 적용 계획이 업계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표를 보고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주가는 실적보다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TV가 떠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앞서 들어간 사람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외국인 수급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게 잡힌다면 그게 진짜 타이밍 신호거든요. 뉴스보다 돈이 먼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같은 자리에서 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려지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봐야 합니다. 수급이 먼저 바뀌고 뉴스가 나중에 따라오는 흐름을 읽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유리 자체가 핵심은 아니에요. 큰돈은 늘 완성품보다 먼저 병목을 찍습니다. AI 가속기와 HPC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존 유기기판의 한계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세 배선 한계, 열에 의한 뒤틀림, 신호 무결성 문제,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에요. 유리는 플라스틱과 달리 열에 의한 팽창이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더 미세한 회로를 더 안정적으로 얹을 수 있는 거예요. 대중은 AI 칩만 봅니다. 눈에 확 띄니까요. 근데 자본은 조금 다르게 봐요. 칩이 올라설 바닥을 먼저 봅니다. 보일러가 커지면 바닥부터 먼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큰 손들은 반짝이는 칩보다 그 밑판을 먼저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기판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좀 뜯어볼게요. 밸류체인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소재예요. 글라스코어라고 부르는 기판 소재를 만드는 쪽이 있고 거기서 TGV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TGV는 True Glass Via, 유리를 관통하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전기가 흐를 혈관을 만드는 공정이에요. 그 다음 장비와 검사 라인이 붙고 마지막에는 AI 서버용 패키징으로 완성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전기는 피예요. 반도체는 심장이고요. 유리기판은 그 피가 새지 않고 몸 전체로 흐르도록 길을 잡아주는 혈관망입니다. 혈관이 좁거나 막히면 심장이 아무리 좋아도 몸은 못 뛰잖아요. 유리기판이 없으면 AI 칩이 제 성능을 못 낸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혈관망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과 다르게 유리는 가공 자체가 정말 정밀해야 합니다. 레이저로 구멍을 뚫고 에칭과 세정을 거치고 회로를 올리는 전 과정이 다 고난도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을 잘하는 회사,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가진 회사, 그리고 이 공정을 검사하는 장비를 가진 회사들이 각각 톨게이트가 됩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유리기판 시장은 2023년 71억 달러에서 2028년 84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도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6에서 7% 수준인데 솔직히 이건 보수적으로 본 숫자예요. AI 반도체 수요가 이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실제 시장은 이 예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꽤 큽니다. SKC가 미국 앱솔릭스를 통해 세계 최초 전용 양산 공장을 완공했고 2026년 말 양산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삼성전기는 글라스코어 JV를 설립했고 LG이노텍도 2027년에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대기업 세 곳이 동시에 달려드는 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기업이 올인하는 판에서 진짜 기회는 대기업 자체가 아닐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겪어온 얘기입니다. 대기업이 수십조를 투자하면 그 돈이 공급망을 타고 어딘가로 흘러가거든요.
예전에도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결국 그 돈의 흐름이 어느 좁은 관문을 지나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문이 어디인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세 곳을 직접 얘기해 볼게요. 자, 잠깐 화면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장 대장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례없이 급등하는 가운데 코스피 뚜르며 올라가고 있죠. 많은 분들은 그 이유로 정부에서 밀어줘서 혹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국내 증시 어마어마한 상승, 그 중심엔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공식적으로 국내 핵심 기업들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물량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이상한 종목들이 보여요. 뉴스는 조용한데 거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무거운데도 잘 안 밀리고 조정이 와도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이 계속 받아집니다. 이런 흐름은 대부분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돈은 절대 하루 만에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석한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숫자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재무 흐름, 고객사 변화, 매출 방향,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때 특유의 수급 패턴까지 전부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큰 자금은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조용할 때 모으고 시장 관심이 붙기 전에 이미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은 따로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왜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는지 숫자 기반으로 전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역대급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려움이 많다 고 문의들 주고 계셔서 지금 가장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딱 하나를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시 영상 일시정지 누르시고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종목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기 때문에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에도 같이 초대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매일 수급 수치 갱신하면서 흐름 체크하고 있고 변화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큰 도움 된다, 감사 말씀 주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 밸류체인에서 도로를 직접 가는 쪽이 있습니다. 글라스 코어 소재부터 패키징 솔루션까지 수직으로 통합하려는 회사인데요. 유리기판 테마에서 가장 두꺼운 이름 삼성전기입니다. 왜 삼성전기가 이 테마의 대장인지 그 이유부터 볼게요. 삼성전기는 일본 스미토모 화학 그룹과 JV를 세웠어요. 글라스 코어 제조 전용 합작법인입니다. 2026년 안에 양산 체제를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나와 있고요. 제가 15년 시장 보면서 대기업 테마주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기대감이랑 발표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실제 JV 세우고 자본까지 넣는 구간이 있어요. 뒤쪽은 진짜 신호입니다. 말이 아니라 돈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실적도 받쳐줍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 늘었고 패키지 솔루션 부문은 45% 뛰었어요. AI 서버 수요가 바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고 이미 조직이랑 자본이 그쪽으로 정렬됐습니다. 다만 삼성전기는 무거워요. 대형주라 변동성이 중소형보다 작고 이미 꽤 큰 기대감이 반영된 자리거든요. 단기 급등을 쫓기보다는 유리기판 테마가 길게 굴러가는 과정에서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는 양산 일정 지연입니다. 유리기판은 공정 난도가 높아서 스케줄이 밀리면 모멘텀이 잠깐 꺾일 수 있어요. 그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도로를 까는 회사가 아니라 그 공정에서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약품과 케미칼 쪽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아직 시장이 덜 알고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YC캠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YC캠에 외국인이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방향을 잡고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는 신호거든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회사인데 유리기판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현상액, 박리액 3종의 양산평가를 이미 통과했어요. EUV 린스도 통과했고요. 쉽게 말해서 유리기판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약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유로 풀면 고속도로를 까는 회사는 시공기간이 끝나면 수요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를 달리는 차들의 타이어는 계속 닳아 없어지잖아요. Y시캠은 바로 그 타이어 같은 존재입니다. 유리기판 양산이 시작되면 공정용 케미칼은 계속 소모돼요. 한번 공급 라인이 잡히면 반복 납품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성장 기대감 속에서 오공장 증설 투자도 준비 중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먼저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2020년 코로나장에서 비슷한 케미칼 소재주를 놓쳐서 진짜 아팠거든요.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테마가 커지기 직전에 소재주 수급이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대형주가 뜨고 나서야 소재주에 관심이 몰리는데 그때는 이미 수급이 선행한 자리에서 조정이 한번 나온 뒤입니다. 지금 Y시캠에서 보이는 외국인 연속 순매수가 그 사전 신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단, 이 종목은 이미 강한 흐름이 한 차례 나온 상태입니다. 갭이 크게 뜬 날 무작정 따라가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유리기판 직접 수혜라기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확장 카드입니다. HPSP예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합니다.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공정 장비를 상용화해서 반도체 선단 공정에 힘을 보태는 회사예요. 반도체 회로를 2나노 이하로 아주 미세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수소가 들어간 고압 환경에서 열 처리를 하면 회로 품질이 확 올라가는 공정인데요. HPSP는 이 기술로 시장에서 꽤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선단 공정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 톱티어 반도체 회사 20여 곳이 전부 이 회사 장비를 씁니다. 100원 팔면 절반 이상이 이익으로 남는 구조예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이런 마진 구조 진짜 드뭅니다. 한국판 ASML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럼 HPSP가 왜 유리기판 테마에서 같이 나오냐고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본격화되려면 AI 반도체가 계속 미세화되어야 해요. 미세화가 갈수록 선단 공정 투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HPSP 장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올해 매출 전망은 작년 대비 33%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 달성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2026년은 이 회사한테 실적 제도약의 해입니다. 다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경쟁사가 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독점 구도가 흔들리면 마진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 격차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고객사 설비 투자 사이클에 민감하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하고요. 자, 최근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최근 유리기판을 산 이유,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기는 이 새로운 도로를 직접 가는 코어 플레이어예요. 말뿐이 아니라 JV 설립과 자본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Y시캠은 그 공정에서 소모성으로 쓰이는 케미칼 혈액이에요. 외국인 연속 순매수라는 수급 신호가 먼저 들어왔고요. HPSP는 AI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같이 부각되는 선단 공정 병목입니다. 이 세 곳은 방향이 같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새 도로를 깔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들이에요. 오늘의 핵심 인사이트는 하나입니다. 주가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 돈은 완성품보다 병목을 먼저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화면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장비와 소재 수급입니다. 웨이퍼가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장을 짓는 장비와 소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소재 장비 수급이 반도체 실적의 선행 지표예요. 이 순서를 알면 시장보다 한 박자 일찍 볼 수 있습니다. HBM과 AI 반도체 수요가 몰리면서 전공정 소재 쪽에 수급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특수가스, 전구체, 고순도 화학재료.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인데 반도체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들입니다. 지금 AI 서버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원가가 2년 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데이터로 뜯어봤어요. 그 증가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면 수혜 기업이 나옵니다. 오늘 분석한 종목이 그 흐름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수급 차트를 처음 봤을 때 따로 체크를 해뒀어요. 대형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보다 두세 달 앞서 이 회사 수급이 먼저 바뀌고 있었거든요. 소재 특성상 생산 증설 결정이 나면 주문이 선행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이 수급 패턴이 실적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 흐름이랑 수급을 같이 놓고 보면 뭔가 괴리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뚫어가는 흐름 뒤에도 결국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지분만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굉장히 이상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뉴스는 조용한데 주가는 쉽게 안 밀립니다.
거래량은 죽어 있는데 특정 가격대마다 누가 계속 받아가는 흐름이 보여요. 저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반도체 소재 산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중에 시장의 중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소재 관련 종목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재무 흐름, 고객사 방향성, 기술 경쟁력, 그리고 외국계 자금 특유의 매집 패턴까지 전부 다시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복기해보면 이렇게 조용할 때 신호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뉴스가 따라붙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소재 종목 하나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뒀습니다. 왜 이 기술이 중요한지, 실제 어느 기업들과 연결되는지, 지금 어떤 수급 흐름이 나오는지, 외국계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느 가격대를 체크해야 하는지, 영상에서는 다 못 푸는 부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놨어요. 이건 돈 받는 거 전혀 없고 구독 확인만 되면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이 번호로 소재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독자 혜택 받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구독자 종목 받기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번호를 010부터 입력하신 뒤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최근에는 자료 받아보시고 왜 이제 알았냐? 이 흐름은 진짜 처음 본다. 이런 연락들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가 많다 보니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인원 적게 가까이 보는 방이랑 조금 더 넓게 흐름 공유하는 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바뀔 때마다 같이 다시 보면서 갑니다. 반도체 소재 테마라는 게 뉴스 한 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한 장 던지고 끝내는 방식은 않습니다. 왜 움직이는지, 언제 분위기가 바뀌는지, 어디를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계속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소재 정리본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고정 댓글 통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자료 갱신하고 그래프 다시 그리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